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FAT 2급 11월 27일 시험을 대비로 기출문제 테마학습을 진행할 건데요. 여러분들 올해의 마지막 시험인 것만큼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저랑 함께 테마학습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프로그램하고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난번 10월 1일 기출됐던 19회 기출문제 승주 유통이 되겠습니다. 자, 뭐 늘 그랬듯이 기출문제 테마학습 이번 시간에는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훑어볼게요. 승주 유통 회사 코드가 4119라고 되어 있어요. 상호랑 회사 코드 확인하는 거는 늘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어야 될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자, 좋고요. 바로 갈게요. 기초정보 관리의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다 입력되어 있는 내용인데 평가 문제를 보고 이제 수행을 하라는 얘기죠. 항상 우리가 먼저 푸셔야 될 순서가 있죠. 첫 번째가 평가 문제, 두 번째가 자료 설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평가 문제를 보니까 우선 그 전에 가장 선행해야 될 내용은 이 문제의 타이틀입니다. 어디에 뭘 고치는지 그게 중요하죠. 이게 타이틀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고, 자, 그래서 타이틀부터 보면 개정 과목 추가 수정에 대한 3점짜리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가 문제를 보시면 되겠어요. 평가 문제 254번 예수금 계정에 대체 저기를 등록하시오 라는 미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817번 세금과 공과금 계정에 대체 저기를 등록하시오. 둘 다 이제 대체 저기를 등록하라는 거죠. 자, 요거 쉽게 푸는 방법 제가 이 앞전에도 몇 가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함께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로그램을 띄워주시고요. 자, 프로그램 화면을 보신 다음에 회사 코드는 뭐 F2번 눌러서 승주 유통을 이렇게 찾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그냥 회사 코드가 4119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4119 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버튼 이쪽에 확대해드리면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체 메뉴가 나와요. 전체 메뉴 버튼 눌러주세요 라고 하면 요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전체 메뉴 버튼이 나왔는데, 자, 왼쪽을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아까 힌트를 이미 우리가 봤죠. 계정 과목 추가 수정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눌러볼게요. 자, 계정 과목 적용 등록.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포인트가 아까 이제 문제에서 254번 번호를 주어졌죠. 이렇게 번호, 그 다음에 817번 F18 이렇게 번호를 주어집니다. 번호를 주어지면 그 번호를 직접 눌러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254번 누르면 바로 워프, 이렇게 워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대체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족은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좀 확대해 드리면, 자, 이쪽에 예수금을 커서를 클릭하면 현금조교가 있고 대체조교가 있는데 우리는 대체조교 요 바로 아래쪽에 9번 난을 추가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보고 치시면 되죠. 자, 마우스 클릭해주고 09 이렇게 해주시고요.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 띄우고 띄어쓰기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띄어쓰기를 틀리면 선생님 이거는 감점인가요? 라고 했는데 글쎄요, 저 불이익 받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일단 뭐 띄어쓰기는 그냥 가급적이면 지켜주시되, 제가 띄어쓰기 틀렸다고 해서 떨어졌다는 친구는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긴 해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이것도 괜히 또 믿으셔갖고 저 선생님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띄어쓰기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국민연금 본인 부담분, 보통 예금 납부. 자, 됐고. 돈 받고 하는 강의가 아니라서 다행이지, 제가 만약에 이거 돈 받고 하는 강의였으면 여러분들한테 그저 엄청 그죠, 속된 말로 이제 뒤지게 혼났겠죠. 자, 아무튼 됐고, 편하게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자, ESC 톡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요. 여기 요 화면, 요 화면 돌아갔을 때 이제 하나 끝냈잖아요. 817번을 또 눌러요. 817번 누르면 또 이렇게 바로 워프에 와 있잖아요. 대체조교의 9번이라고 7번이죠. 이번 거는 7번, 요 바로 밑에다가, 자, 마우스 커서 클릭하신 다음에 07,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띄우고 회사 부담분 띄우고 보통예금 납부.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고요. 뭐 이건 여담이긴 한데요. 우리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한테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분을 회사에서 원천 징수하게 되면, 대신 떼게 되면 예수금이라고 하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반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죠. 그 회사에서 반을 부담하는 부분은 복리후생비라고 하고, 우리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에선 그래요. 그리고
회사 부담분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제에서처럼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역시 근로자 본인 부담분 같은 경우에는 예수금, 그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원가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뭐 사실 이건 이론 시간에 공부를 하셔서 충분히 참고로 알고 계실 사항이긴 한데 뭐 나온 김에 말씀드려봤어요. 자, 이렇게 넋두리를 드려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다음 문제. 자, 문제 2번이죠. 자, 2번 정기분 재무제표네요.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입력 수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 번은 재무상태표, 한 번은 손익계산서 이런 식으로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게 주거니 받거니 내고 있는데 실제로 19회 이때는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나왔잖아요. 뭐 딱히 놀랄 일도 아닌데 이건 사실 뭐 유사한 시험인 전산회계 2급 시험도 비슷합니다. 한 번은 재무상태표, 한 번은 손익계산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18회 때는 아무것도 안 나왔고 그 전회차인 17회 때는 또 손익계산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재무상태표니까 다음에는 손익계산서가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그럼 여러분 이걸 푸시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보통은 FAT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전산회계도 같이 공부하시기 때문에 1주차 간격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보통 준비하시니까 뭐 공부를 좀 폭넓게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아무튼 요거는 푸는 방법은 뭐 제가 일일이 다 뭐 얘기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기 있는 문제를 이렇게 띄워 놓으신 다음에 그 굵은 글씨는 합계고요. 굵은 글씨 안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걸 보시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 있죠. 한 개씩 한 개씩. 그다음에 여기 안쪽 굵은 글씨 아닌 거. 요게 이제 계정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정 과목 요거 보시고 그다음에 하나 팁을 드리자면 특히나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보셔야 돼요. 이거 잔액은 안 나옵니다. 요것도 여기까지만 보시는 거고 잔액 역시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건 어디서 보냐면 이 왼쪽에 보면은 기초정보관리에서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있잖아요. 요거 보시는 거예요. 요거 눌러볼까요? 자, 눌러보시고 보면 이제 현금부터 쭉 다 나와 있으니까 한 개씩 여러분 문제집 펴시고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 여러분 전산에 있는 프로그램 보시고 하나씩 소트해서 보시면은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일시 정지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신 다음에 제가 이제 형광펜 다 칠해 놓을 테니까 어느 부분이 잘못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저랑 답을 맞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시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다 찾으셨죠? 일단 제일 눈에 띄우는 게 이제 하나씩 보면은 대손충당금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 입력해야 되니까 우리 바드럼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꽤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바드럼에 대한 대손충당금인데 일단 들어가 보면 바드럼이 그쵸 있고 보면은 좀 확대해 드리면 뭐 요게 이제 다음 번호가 자산의 차감평가 계정이죠. 그래서 자산은 108번 그죠? 외상매출금의 당자 자산인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이 108번인데 그 108번 외상매출금의 차감 계정은 그쵸 다음 번호로 보통 코드가 이렇게 부여되죠. 그래서 110번 바드럼의 차감 계정도 역시 다음 번호로 하시면 되는데 페이지 다운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밑으로 쭉 내려가요. 그래서 다음 번호니까 110번의 다음 번호는 111번이죠. 그럼 대손충당금 자동으로 뜨고 그 60만원 이렇게 추가 입력하면 되고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올라가서 이제 하나씩 또 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귀찮으신 분들은 F12번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요거 조회 이게 좌우로 정렬이에요. 그래서 F12번 버튼을 누르면 좌우로 정렬하면 이렇게 이렇게 못 보신 분들은 뒤에서 다시 뒤로 가게 한다면 다시 보세요. 동영상은 참 이런 게 좋죠. 보통 오프라인 수업할 때 선생님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다시 원래대로 다시 보여줘야 되는데 동영상은 다시 봐라 라고 하면 되니까 참 편한 것 같아요. 자, 외상매출금 다음 번호 바드럼 다음 번호 이거 좌우로 정렬 이거 조회 버튼 누르면 좌우로 정렬돼요. 다시 정렬. 그 다음에 또 이제 단기대금도 또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내가 미리 찾아놨는데 제가 유동부채 쪽에 보면은 미지급금이 금액이 잘못됐어요. 2천만 원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이게 2,050만 원 수정해야 되는데 쭉 내려보면 이제 미지급금이 2천만 원 돼 있지만 이게 2,050만 원이라는 거 2,050만 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본금이 금액이 또 잘못됐어요. 보시면 이제 우리 이제 재무상태표에는 4억 1,64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교재에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그쵸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292789223 뭐가 잘못됐죠? 416 400 플러스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뭐 간단하죠?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예, 4점 버셨고요. 아, 그리고 참 플러스 엔터가 선생님 뭔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마 공부를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 공 3개죠? 공 3개. 공 그쵸? 공 그쵸? 416 4 그쵸? 00 플러스 하면 플러스 하면 이제 공 3개 붙잖아요. 그다음에 엔터 치면 줄 바뀌는 거고. 그 제가 좀 입버릇처럼 그래요. 플러스 엔터 플러스 엔터 플러스 플러스 엔터. 예, 뭐 이건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가 뭐 여러 개가 있죠. 출판사마다. 내가 특정 출판사를 두둔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대부분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실 거고, 이 뒤에 강의는 이제 옛날에 찍어 놓은 거라 이제 다시 보실 분들이 계신데, 하나 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찍는 거는 전적으로 수강생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뭐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조금 편하게 강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분들이 이러이런 거는 좀 왜 안 해주느냐? 제 맘입니다. 제 맘이에요. 일단 그렇고 웬만하면 이제 제가 이 강의를 만든 게 된 게 밑도 끝도 없이 회계의 기초도 안 되신 분들이 이거를 들으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닫기 버튼을 누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간발의 차로 학원을 다녔으나 또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을 이제 열심히 들으셨으나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죠. 간발의 차로.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패자부활전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딱히 그게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또는 대학에서 뭐 전산회계라든가 이런 FAT 강의를 교수님들 주도하에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성적이 좀 안 나왔다든가 이러신 분들이 다시 한번 리벤지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리벤지 복수 하여튼 다시 한번 이제 어떤 그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재시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좋은 결과를 다시 한번 낼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또 힘들잖아요. 이미 학원을 다녔는데 떨어졌어. 근데 AS 해준 학원이 요즘에 많지 않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AS를 간혹가다 해주긴 하는데 사람 봐서 해요 저도. 그런데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의 어떤 찍는 목적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넋두리를 좀 늘어놨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는 분이 들으시는 강의다. 좀 실수했는데 다시는 실수 안 하고 합격을 꼭 하고 싶다. 마음의 칼을 와신 상담의 마음으로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좋은 강의다. 근데 나는 생판 회계를 전혀 모르는데 기본 이론도 안 돼 있는데 이 강의를 들으면 합격할 수 있겠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닫기 버튼 알았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4점 벌었고요. 메인 화면 ESC 톡톡 누르면 메인 화면 빠져나와요. 이게 메인 화면이죠. 자, 메인 화면 나오시고, 자, 세 번째 문제, 거래처별 초기 2월 관련된 문제인데 그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는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및 수정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우리 정기분 재무제표 바로 밑에 위치해 있고요. 뭐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단기 차입금에 대한 명세를 입력하는 건데, 이게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보다는 상당히 쉽게 나온 거예요. 옛날에 뭐 예금이라든가 어음 등록하면 이거 막 좀 어려웠는데, 좀 이번 회차는 조금 쉽게 나온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무난했습니다. 그냥 보고 한번 입력을 하면서 제가 추가 사항들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프로그램을 띄우시고, 거래처별 초기 2월은 기초정보관리 메뉴의 맨 아래쪽에 있는데,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제 요거 메뉴를 이제 여기도 퀵서치가 있어요. 우리 전산회계 K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면 이제 퀵서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우측 상단에 보면 F10번을 눌러라 라고 돼 있어요. 누르세요. 이거 F10번 누르면요, 이렇게 이쪽으로 커서가 가요. 보이죠? 커서가 갔어요. 가서 거래 별 이렇게 치시면 엔터 땅 쳐주시면 이거 맞니? 라고 하면 엔터 땅, 이거 커서 클릭 이렇게 하시면 바로 그 메뉴로 워프를 해요. 그런 특이사항이 있고, 제가 거래처별 초기 2월 할 때 항상 이제 강조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제가 칠판을 좀 써서 활용할 테니까 판서할 내용은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두들길 테니까 좀 그거 보시고 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칠판을 좀 소환하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선인의 칠판이라고 아주 이거 만드신 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플래시 파일로 해서 만든 플래시를 이제 기반으로 만든 칠판인데요.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FAT 이거 거래처별 초기 2월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의사항이 뭐냐면 일단 들어가시자마자 F
새로 불러오기처럼 새로 불러오기를 하시는 게 가장 이제 첫 번째 사항입니다. 새로 불러오기가 이제 뭐냐면요. 여기 기능 모음이 있어요. 기능 모음을 이게 불러오기처럼 새로 불러오기가 아니라 불러오기라고 하겠습니다. 불러오기. 여기 불러오기 있어요. F3번 단축키인데 뭐 일단 단축키가 F3번이니까 F3번 치셔도 돼요. 그냥 F3번 단축키. 한번 불러와 보면 여러분들 뭐가 좀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여기 보면 몇 가지 금액들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이제 고쳤던 것 중에서도 금액이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자, 제가 아마 F3번 눌러볼게요. 뭐가 다른지. 그쵸? 뭐가 확실히 달라졌죠? 요거는 사실 시험하고 크게 관계는 없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이제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냐면, 실무에서는 이게 같아야 돼요. 예. 그래서 혹시 이걸 배워서 이제 나중에 실무에 써먹을 분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실무에서는 이게 같다는 거.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채권 채무 있죠. 두 번째는 채권이나 채무 또는 예금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탭 버튼이나 또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안에 이제 추가 메뉴가 진입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두 가지만. 그래서 들어가면 일단 의무적으로 불러오기를 한번 하시고, 혹시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 차입금 계정은 이제 채권 채무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거래처별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탭 버튼이나 더블 클릭을 통해서 추가 임명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바로 찾으실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 컨트롤 F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세 번째는 만약에 계정 과목을 빨리 찾기 이렇게 하시면 컨트롤 그다음에 F 그냥 제가 더하기 표시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어머, 잠깐만요. 컨트롤 F.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걸 하려고 아주 그냥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거 참. 자, 이해해 주세요. 아무튼 컨트롤 F 강조 표시 안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계속 과목이 되게 많잖아요. 컨트롤 F 누른 다음에 단기 차까지만 치시면 바로 여기로 들어가요. 근데 이쪽에 보면 여기가 활성화가 지금 안 돼 있죠? 검은색으로 돼 있죠? 요거 들어가시면 되는데, 더블 클릭 또는 탭하면 돼요. 저는 탭 버튼 눌러볼게요. 탭. 안으로 들어왔죠? 들어왔으면 여기서 F2번을 눌러서, 아니면 문제에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문제에 보면 이렇게 코드가 주어져 있어요. 코드를 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시간을 줄이시는. 또 F2번 눌러서 회사를 찾고 하는 것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0101 이렇게 누르시고 101 이렇게 치시면 바로 삼포 유통이 나와요. 물론 이건 F2번 눌러서 삼포 이렇게 찾으시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유통전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번호를 누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을 보면 만기일자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 상환기일이 만기일자예요. 뭐 이 정도는 다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상환기일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2016년 0630 공짜 붙이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문제에서 차입금 번호가 주어질 수도 있고 뭐 안 주어질 수도 있는데, 있으면 입력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없으면 넘어가시면 되겠고, 금액은 2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환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별다른 제시가 없으면 그냥 이 세팅은 놔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차입처 구분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답하고 좀 다릅니다. 원래 우리 공식 정답에는 딱 여기까지만 입력하고 이건 입력하지 않는 걸로 나와 있긴 한데,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다른 회차에는 이것까지 입력하는 게 또 정답인 회차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금융기관 말고 이제 거래처한테 빌린 거죠. 거래처라 세팅하는 게 원래 맞고요. 그다음에 이체구자는 없죠. 그다음에 뭐 이자 지급 방식이 만약에 있다면 그대로 하셔야 되고,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최초 차입일이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문제에서 제시될 경우에는 최초 차입일도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금 용도를 보시면은 이게 운용 자금이냐 시설 자금이냐 기타 자금이냐 이런 걸 또 선택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회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게 중점적으로 나왔냐면 요거 두 가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지급 방식,
그리고 이제 최초 차입일, 그 다음에 자금 용도, 한 요 정도까지는 아마 이 전 거 테마학습 보시면 아마 제가 몇 개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몇 학생들이 이제 질문한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은 왜 답하고 다르게 하시죠? 라고 했는데 답보다 좀 더 자세하게 했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회차마다 출제자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이게 범위가 늘고 줄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11월 달 시험에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까지만 입력하시면 원래 이 회차의 정답은 여기였는데 혹시 다른 회차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됐고 엔터 치면 이제 줄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98003 신한 차입, 요것도 이제 2016년 8월 31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은 3천만 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원래 이제 여기까지가 딱 끝이에요.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딱 끝인데, 그래도 이제 추가적인 사항들을 반영을 할 거면 일단 금융기관은 맞죠. 그 다음에 뭐 상한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됐고요. 뭐 쭉 다 좋고, 예, 뭐 자금 용도도 원래 이제 문제 제시가 되는데 뭐 이런 내용들 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분명히 이거에 나오는 회차가 있고 안 나오는 회차가 있고 테마학습을 쭉 하다 보면 좀 그게 알게 되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다른 회차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비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수정 또 한 회차를 풀어봤고요. 이어서 18회를 하나만 더 하고 조금 끊고 그 다음 회차를 갈게요. 자, 여러분 18회 데이터와 문제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회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바로 이어서 18회로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18회 기초정보관리 문제를 볼게요. 일단 관악 유통 회사 코드 4118 회사 코드 변경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변경을 했는데, 회사 코드 변경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코드 있었잖아요. 아까 아마 4119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 여기서 승주유통으로 돼 있어서 아마 여기서 끝났죠. 여기서 확대해드리면 이제 왼쪽 메뉴에 보면 여기 승주유통이라고 돼 있는 네모칸이 있어요. 요 메뉴를 클릭을 하면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4118 또는 F2번 눌러야 되는데, 코드를 알면 그냥 코드를 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체 메뉴, 이게 전체 메뉴를 보여줍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 주시고 좋아요. 자, 됐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뭐 다 좋고요. 기초정보, 첫 번째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제 항상 타이틀이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회사에 대한 회사 등록을 바꾸는 게 아니라 거래처를 바꿔라,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뒤에 포인트가 여기 있죠. 역시 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지만 거래처 등록을 뭔가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항상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가 문제가 첫 번째, 이걸 먼저 읽으시고요. 자료 설명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평가 문제를 읽어보니까 거래처 등록을 하래요. 2001번에. 메일 주소도 입력을 하래요. 뭐 시킨 대로 하면 되죠. 자료 설명을 보니까 이제 이 평가 문제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평가 문제에 대한 스토리텔링. 거북마트라는 거래처인가 봐요. 여기 보니까 거북마트라는 상호가 있죠.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대요. 우리가 신규 거래를 트게 되면, 거래를 튼다 그러죠. 거래를 이제 개시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좀 네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민증 까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북마트가 갖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 까봐, 이런 거죠. 등록증을 가지고 오면 이제 나중에 뭐 실무에 가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뭐 전자세금계서 발급이라든가 뭐 있죠. 여러 가지 이런 그 회계나 세무 쪽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바로 이 사업자 등록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등록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우선은 거북마트니까 이제 여기 그대로 이제 치시면 되는데, 필요한 사항들만 제가 형광펜을 칠해드릴 테니까 그것들 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사업자 등록번호, 일단 저 따라서 똑같이 형광펜 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호 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명 꼭 중요하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언제 개업했는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업장 소재지 요거 중요하고요. 그 간혹가다 우편번호를 꼭 입력해야 된다 그래서 뭐 F2번 눌러서 우편번호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좀 목매다는 분들이 계신데, 특히나 또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우편번호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무에서 중요한가? 제가 회계사무실 11년 차 직원이었다가 이제 그만두고, 횟수로는 12년, 만으로는 11년이라고 이제 그만두고 제가 학원을 개업했는데, 회계사무실이요. 회계법인 뭐 세무사무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래처 등록할 때 주소 입력 안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프로그램을 최대한 맥시멈을 활용하려면 뭐 그거 갖고 DM도 보내고 뭐 이럴 거면 사실 필요하긴 해요. 근데 글쎄요,
단순하게 이제 우리 자격증 시험만 놓고 봤을 땐 순수하게 실무 말고 자격증 시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편번호에 목매달지 마시라고 그냥 저거 보고 치시면 돼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업태 종목 당연히 필요합니다. 얘가 뭐 만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전용 이메일 주소 요거 필요해요. 요거 일단 체크해 주시고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현관 펜치란 거 있죠? 요 부분을 위주로 해서 거래처 등록 메뉴를 쭉 다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나머지는 입력 안 하나요? 네, 나머지 입력 안 해요. 거래처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입력할 사항들과 우리 회사의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그러니까 회사 등록을 할 때 입력 사항이 조금 달라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갈게요. 거래처 등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거래처 등록 메뉴를 누르시면 되겠고, 자, 눌러주시고, 자, 보고 똑같이 쳐보면 되겠죠? 자, 저는 뭐 이걸 화면을 이렇게 닫았다 하면 좀 정신없으니까 저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그 교재를 보고서 하고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를 보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우선 문제에서 제시된 등록번호가 2001번이었어요. 2001번대로 하셔야 돼요. 2001 이렇게 빈칸에 커서가 가면 그 다음에 거북마트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니까 엔터 한번 쳐주시면 되겠고 21121 짝대기 치지 말고요. 21121 12343 자, 그 다음에 대표자 명의 훈 이렇게 하시고 딱히 뭐 이걸 구분을 한다면 판매처니까 매출로 하시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이거 갖고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구분 있잖아요. 이게 전체냐 매출이냐 매입 이거 그냥 무시하시고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엔터를 치면 이렇게 줄이 바뀌어요. 엔터 치지 마시고요. 탭 버튼 누르세요. 탭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 이거 잘못됐다. 자, 이거 탭 버튼 이 상태에서 탭을 누르시면 봐봐요. 안으로 들어갔죠? 봐봐요. 안에 들어갔죠? 커서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탭 버튼 누르세요. 탭 버튼 누른 다음에는 이제 엔터 쳐주시면서 내려가면 돼요. 자, 업태가 있죠? 아까 현관 펜치란 거 소매업 그 다음에 슈퍼마켓 우편번호 내가 절대 찾지 말라 그랬어요. 찾는데 한참 걸려. 시험 문제 평가 범위도 아니야. 알겠죠? 서울특별시 띄우고요. 그대로 치시면 돼요. 강남구 띄우고요. 강남대로 띄우고요. 254까지는 위에다 입력하시고요. 밑에 도곡동 콤마 띄우고 용문 빌딩 여기까지는 밑에 실제로 우편번호로다가 주소를 찾게 되면 제가 지금 프로그램 입력한 대로 이렇게 반영되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만 따라서 쳐주시면 되겠고 요 룰만 지켜주시면 되겠고 선생님 다 위에다 입력하면 안 되나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 위에다 입력했을 때 손해봤다는 사람을 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제가 제 생각엔 우편번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60분 안에 우리가 이론도 15문제 풀어야 되고 실기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 요것만 요렇게만 잘 해주시면 요 습관만 몇 번 들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이제 대충 다 하신 거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이메일 주소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 입력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눈 크게 뜨고 여기 보시면 추가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자 담당자 이메일 주소라 해서 여기 이렇게 4번 보여요. 크게 보시면 여기다 보고 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기run이니까 L, K, H 이렇게 대표자명을 생각하면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 중에 하나예요. HOON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선택해주세요 해서 bill36524.com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추가는 이건 아니고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ESC 톡톡 누르고 나오시면 이렇게 몇 점짜리야? 3점을 준대요. 그죠? 점수 벌기 참 좋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에 이제 2번 계정 과목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한번 이어서 갈게요. 자 바로 다음 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정 과목 추가 수정에 대한 문제인데 역시 평가 문제 먼저 읽어보고 자료 설명 볼게요. 850번 이렇게 계정 과목 코드가 주어지면 바로 그 코드로 누르면 워프가 되죠. 회사 설정 계정 과목 아무것도 세팅이 안 되면 이제 초기화된 상태가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에요. 이따 보여주시면 되겠고 유통앱이라는 거를 수정해서 등록을 하고 싶대요. 그 다음에 현금 적요, 대체 적요, 구분은 경비라고 하라. 간단하죠? 자, 요거 그냥 그대로 보고 쭉쭉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위 내용을 보니까, 자료 설명을 보니까, 요거 평가 문제에 대한 뭐라고 하지? 보완 설명, 스토리텔링 참. 예, 그래서,
관악 유통은 슈퍼마켓 유통협회로부터 회원가입하고 분기별로 납부할 회비를 계정 과목 등록해서 사용하려고 한다고 돼 있어요. 원래 협회비 같은 경우에는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이 원래 이제 FM 계정 과목이고요. 이렇게 좀 빈번하게 또는 많이 이제 사용되는 계정 과목의 경우에는 따로 등록해서 써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런 얘기 없으면은 세금과 공과라고 알고 계시고 이렇게 뭔가 등록을 하게 된다면 그 등록된 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입력을 들어갈게요. 자, 계정 과목 및 정기 등록이겠죠? 그 다음에 850번이라고 했죠? 850. 바로 이렇게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인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얘가 빨간색인지 아닌지를 보여야 돼요. 빨간색 아니죠? 빨간색이면 컨트롤 F1번 눌러서 이제 락을 해제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아마 뒤에 문제 풀 때 좀 설명할 일이 있으니까 그거 뒤에 가서 하는 걸로 하고 그냥 요 경우는요 바로 여기서 입력하시면 돼요. 그냥 유통, 회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엔터 한번 치시면 이게 뭐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4번에 보시면 경비라고 돼 있죠? 거기 4번 경비라고 써 있죠? 9분 4번 눌러주시면 돼요. 엔터. 자, 그럼 다 된 거고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줄이 죄송해요. 너무 오버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적요, 대체 적요인데 현금 적요 1번 그 N5 밑에다가 01 한번 쳐주시고 그다음에 슈퍼마켓 띄우고 유통협 잠시만요. 어이구 배터리가 8분밖에 안 남았대요. 이거 닫고 방송사고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자, 슈퍼마켓 띄우고 유통협의회 회비 띄우고 현금 납부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대체적여도 자 01 쳐주신 다음에 슈퍼마켓 띄우고 유통협의회 띄워주시고 회비 띄우고 유통협의회 띄우고 회비 보통이해금 납부 자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간단하죠? 네, 이렇게 쳐주시면 또 여러분들한테 3점을 또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또 풀어봤고요. ESC 누르고 빠져나오신 다음에 3번을 이어서 바로 우리 계정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및 수정 있잖아요. 요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갈게요. 네, 이어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및 수정을 좀 볼게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미수금 명세서, 그 다음에 장기대여금 명세서. 둘 다 자산이긴 한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처별 초기 2월 할 때의 주의사항이 뭔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불러오기 F3번 누르고 채권 또는 채무, 예금의 경우에는 탭 버튼이나 더블 클릭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고요.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계정 과목이 바로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컨트롤 F 버튼을 눌러서 빨리 찾아라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요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거래처 코드를 알면 참 편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코드를 알면 해당 코드를 땅 치고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프로그램 띄우고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일단 F3번 불러오기 먼저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미수금 계정이죠. 자, 미수금 계정은 바로 120번 여기 있어요. 그래서 탭이나 더블 클릭 누르시면 되는데 안에 들어가셔서 자,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코드가 주어졌죠. 자, 115번. 자, 직접 코드를 쳐주시면 되겠고 200만원 2 플러스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116번 강남중고센터 60만원이죠. 자, 그 여기서 탭을 한 번 더 누르면 밖으로 나와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이게 이제 탭 버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대여금은 아래쪽에 보시면 장기 대여금 있죠. 자, 여기서 또 탭 버튼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장기 대여금에 대한 거래처 자, 경진상사 160번 1,500만원. 그 다음에 대리유통 35002 자, 그래서 1,200만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쪽에 보면 완료 회수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 이렇게 보시면 있죠. 근데 뭐 눈치를 채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장기 대여금에서 더 입력할 란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공식 정답을 봐도 아까 이제 입력한 요 경진상사 대림유통, 그다음에 미수금의 대선자동차, 강남중고센터 이거 외에는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요게 채점으로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수업을 같이 해봤고요. 일단 18회랑 19회 일단 2회반을 연속해서 풀었죠. 자, 요거 마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17회, 16회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